우리 시장도 일단은 뭐 견조하게 최근에 분위기가 좋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막 충격이 있어도 크게 흘러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간밤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걸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나 반도체 쪽이나 또 여기에 파생되는 AI 쪽에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잘 엔비디아 실적 보셨죠? 네, 아침부터 일어나서 확인하라고 눈이 다 부었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셨나요? 원래 그날이죠. FOMC랑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는 네,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잠도 못 주무시고 준비한 엔비디아 실적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네. 주에 되게 중요한 상반기에 되게 중요한 분기점이다. 그런 이야기들 많았어요. 그렇죠. 네, 딥시크가 연초에 빵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 엔비디아 뭐 어쨌든 뭐 대학만은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실적 잘 나오겠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네. 딥시크가 나오면서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실적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 네, 뭐 예측했던 숫자와 어차피 엔비디아 실적 나오게 되면은 그보다는 더 잘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바라봤던 이제 모든 일련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이겠죠.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는 좀 뜨뜻미지근하네요. 네. 먼저 그동안 좀 선방했던 시장이 생각보다 좀 주춤한 게 좀 눈에 띄고 일단 실적만 보게 되면은 네. 엔비디아 4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이제 컨센 대비해서 한 매출이 한 388억 정도로 보는 383억 정도 보는데 그보다 더 잘 나와서 393억. 네네. 예, 잘 나온 편이죠. 네. 그리고 또 주당 순이익도 0.84센트, 그러니까 84센트. 예,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보다 89센트.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네네. 예,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는 솔직히 큰 의미는 없고요. 네, 그런 것보다는 이 정도 수치면은 역시나 가이드라인 높게 했던 부분까지도 잘 나왔다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가 이쪽이었습니다. GPM이라고 그래서 총 매출 이익률 네네. 이쪽에 대해서 거의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이익이 나는 게 거의 70%다. 73% 거의 이 정도였죠. 예, 네. 상당히 와. 참 대단한 회사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쪽에서 너무 부러워요. 예, 부러운데 저희 제조업 쪽은 하게 되면 아직 뭐 10%대, 20%대도 네. 가기도 힘든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요. 그만큼 시장을 주도하는 선도 회사라는 쪽을 보여주는데 73.5%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73.5%가 이번에 좀 떨어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한 70%대 한 중반까지 가다가 이번에 한 70%대 초반 정도 아닐 거냐. 이것도 잘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정도까지 유지가 됐다. 그러면 잘 나왔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제 본장에서는 기대감 때문에 쭉 올랐던 거 이제 시간 외에서는 약간 고민하고 있네요. 강보합, 약보합대를 왔다 가면서.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시장의 어떤 평가는 또 오늘 미국 시장 열려서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좀 저점 매수가 좀 모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 네. 근데 좀 더 요즘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기술주 쪽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 여파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실적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뭐 예상치는 뛰어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줬으니까 뭐 일단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가이던스도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음 분기 네. 지금 현재 요 분기 때 실적 어느 정도 나올지 엔비디아 측에서는 가이던스 어느 정도로 잡았던가요? 네,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네. 요것도 컨센이 한 423억 정도. 네. 예, 420억대인데 430억까지 살짝 위쪽으로 더 줬고 거기다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만약에 하단부를 터치한다 그래도 한 뭐 41억 뭐 이 정도쯤이 40억대 초반이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정도까지는 용인. 그래서 그렇게 가이던스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GPM이죠. 네네. 그쪽들이 이번에 다음 분기 때가 75%대 찍은 이후부터는 좀 계속 내려갈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음 분기가 72.1 생각하고 있는데 좀 떨어지는 걸로 예. 예상했네요. 근데 회사 측 가이던스는 71. 음.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떨어진다. 요게 아무래도 좀 고민된다라고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요 숫자 71 정도 나온 게 약간 애매하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상 없다. 그래서 그냥 유지가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기존의 그 그래스호퍼 GH 시리즈 쭉 이어오고 거기다가 블랙웰 시리즈로 이어오는데 약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출하량 계속 약간 지연됐다라는 쪽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발열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용인을 해주느냐, 아니면 역시나 잠깐 대기했다가 이제 블랙웰 시리즈로 잘 나가는 부분들 그냥 더 인정해 주느냐, 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 총이익률 네. 지금 전분기에 73.5%가 나왔는데 이번 분기에는 한 71대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또 블랙웰이 지금 뭐 불티난다, 네. 뭐 뜨겁다 이런 식으로 제스랑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블랙웰을 팔아도 매출 총이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시간까지 약간 좀 딜레이 되는 그 거예요. 시간이 예. 아직 근데 지금 뜨겁다고 했잖아요. 네, 그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수준이에요. 아, 예. 예,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주 매출원으로 딱 차지한다. 아, 그런 거는 한 2분기, 3분기 정도 가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시간차가 좀 있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일단 주가가 좀 주춤하고 기대치가 살짝 낮아지는 정도. 그게 지금 반영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블랙웰 시리즈가 뭐 예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반영되는 거는 2분기, 3분기 이제 네. 후반기 쪽으로 넘어갔을 때 반영되고 그때 실적이나 매출 총이익률이 다시 좀 반등을 하는지 여부가 그럼 엄청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그 황 선생님께서 네. 네, 하시는 얘기는 무슨 얘기했나 이번에는? 이번에 제스나? 대부분 얘기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 이렇게 우리 바빠 죽겠는데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느냐. 뭐 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우리는 했었거든요. 잘하는데 왜 네, 난리냐 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블랙웰 시리즈 출하량도 보게 되면은 네네. 일단 지금 컨센이 많이 해봐야 50억, 70억 이 정도까지가 작년 4분기다 보니까 1분기까지 역시나 이렇게 약간 좀 딜레이 되는 부분들 생각해서 이 정도면 많이 했겠지라고 했는데 블랙웰 시리즈 벌써 매출이 110억 예상치보다 한 2배 더 찍었었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대는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부터 속도가 내서 쫙 이어가겠느냐? 요 정도에서 정체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 쪽에서는 아닌데라고 해도 일단 시장은 일단은 좀 정체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외에도 또 젠스랑 CEO가 이번에 뭐 증컨콜 했는데 여기에서 뭐 앞으로 또 블랙웰 또 다음 버전 뭐였죠 이름이 블랙웰 다음 버전 이야기도 루빅입니다. 나오고 울트라 네. 블랙웰 울트라도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라고 피지컬 네. AI 이야기도 또 하고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네네. 한데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들은 네. 일단 지금 블랙웰 시리즈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고 그리고 솔직히 인정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속기 쪽이죠. GB 200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출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약간 좀 텀이 있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아가는 건 나쁘지 않다. 그 중에서 왜 이런 현상이 좀 더 좋은 칩, 그래서 성능이 좋은 칩에 대해서 이렇게 강렬하게 반응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AI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네네네. 거죠. 예, 지금까지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는데 추론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AI가 학습한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야 되는데 단순하게 학습보다도 더 높은 그리고 또 빠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칩이 더 필요하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걸 계속 또 역설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생각하는 것보다 추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AI 결과를 받아볼 때는 이런 어떤 앞으로 더 다가올 새로운 칩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이 가속화가 될 거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을 강조를 하고 있었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표님은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보시고 아니면 젠스랑 CEO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네. 딥시크의 영향은 그렇게 지난 분기 때는 아직 뭐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별로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다음 분기에는 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잖아요. 네, 일단 가장 걱정 많이 했던 게 그거죠. 네.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AI가 들어왔었을 때, 그쵸. 그럼 이제 그렇게 고가의 장비나 고가의 칩들을 쓰겠느냐라고 했던 거 써도 되는데. 아이디어에서 지금 이제 보여줬던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가지 투자 동향이나 네. 또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보여줬던 얘기까지 다 종합을 해보게 되면 일단 아니다. 가성비는 가성비다. 그러니까 가성비로 쓸 수 있는 쪽은 한계가 있고 거기다가 또 딥한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AI 시대로 가서 모든 이제 산업과 그리고 또 모든 직접적인 사물과 네. 실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AI를 좀 가동시키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투자를 더 가속화하고 거기다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해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시장은 그러니까 딥시크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감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불식시키는 내용들이 많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거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실적도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가속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쪽에서 미국의 기술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이 네네. 가장 큰 배경이 거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영향은 솔직히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동향 보게 되면. 네. 이번에 실적 발표나 젠슨랑 CEO 보기에는 어쨌든 딥시크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네. 그러면은 또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엔비디아한테도 중국에다가 칩 팔지 말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 전에 또 중국에서 나오는 뉴스 보면 이거 규제가 나오기 전에 4분기에 미리 엄청 그렇죠. 주문해서 많이 땡겨왔다. 네. 이런 것들도 실적에 이번에 4분기에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 저가칩을 중국 쪽에 많이 판 상황이고 네. 앞으로 블랙엘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요 연결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중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런 이제 약간 이제 규제 전에 좀 땡겨오는 네, 그런 쪽에 실적은 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게 단가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 미치는 실적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나오는 이제 H20이나 B200 정도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고 그게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거마저 막히면 어떡할까라고 했던 부분들 쪽에서 들어왔던 거는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쪽에 대해서는 꾸준히 나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아마 디테일하게 또 규제를 한다고 이번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는 고가 칩 그리고 또 성능 좋은 고성능 칩에 대해서는 계속 또 규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꿈도 꾸지 마라 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네네. 중국은 그러면 일단 속도가 느리고 아니면 또 성능이 느리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충분히 성과를 낸 다음에 그 사이에 자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적으로는 약간 이제 가성비 높은 쪽으로 가는 것도 외에 좀 높은 성능을 가져간다라는 쪽들은 일단 직접적으로 알리바바냐 아니면 민간 기업들 쪽에서 약간 좀 위탁하고 거기서 니네가 직접 해결을 해라라고 하는 쪽의 입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결과를 찾아내겠죠.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또 많이 그게 더 위험한 게 그럼 자체적인 해결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그쵸. 지금까지 보였던 위상이 경쟁이 흔들리는 거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약간 자체 GPU 같은 것들이 네.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네, 열심히 개발하고 네. 있고, 근데 성능에 대해서는 아직 이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만, 네, 그게 나와서 대체하는 쪽까지 나와서 중국의 자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규제의 역설이죠. 그렇죠. 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우리는 우리끼리 할 거야. 그러면서 나오기 자생적으로 시작하는. 하면, 네, 그리고 또 뒤에는 강력한 중국 정부가 있죠. 그래서 자금 지원부터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해결해라라고 하게 되면. 또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이번 실적은 잘 나왔는데 다음에 이제 뭐 딥시크든 중국 자체에서 AI 칩을 만드는 상황이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엔비디아의 이런 매출 이익률이나 실적에서 약간 기대치에 미스가 나오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게 또 예. 잘 고려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대표님이 결론 좀 내려주세요. 엔비디아를 지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네. 엔비디아를 그냥 시장이 회복되면 다시 엔비디아가 갈 수 있으니까 사는 게 나은지 네. 아니면 그 전에 뜨거웠던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로 더 그냥 무게를 싣는 게 좋을지 네. 미국 입장에서. 일단 예전에는 아직까지는 인프라 쪽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라고 네. 해서 그쪽에 무게를 뒀다고 하게 되면 네네. 아마 지금부터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경계에 하는 모습들 나온 만큼 네네. 약간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쪽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신경을 쓰면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같은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엔비디아만 갖고 왔다.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소프트웨어 쪽까지 약간 좀 분할해서 같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온 김에 엔비디아 한번 기술적 분석해 볼까요? 좋아요. 네.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런 식의 패턴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제 한번 150달러 찍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140달러가 고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으로 저항대가 나와 있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이번에 딥시크발 충격 나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회복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는데 회복은 어느 정도 딱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빠지는 거죠. 이번 실적까지 그러면 이상 없다라고 돌려야 되는데 그 기점이 오늘 딱 거기서 끝났어요. 이거 중요한 그러니까, 이 애매하게 저항선에서 끝났어. 예, 그러니까 130달러대 초반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일 미국 시장에서 위쪽으로
이 130달러대 밑으로 안 밀려가고 위쪽으로 붙어주게 되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140달러를 향해로 가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130달러 초반에서 이 부분이 밀렸다가 다시 주춤했는데 저항받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 또 들어가야 시간이 되겠죠. 걸리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박스권에 대한 하단부를 또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일단 미국장 시작하고 장 한 오전장 정도? 미국장이 오전장이니까 저희는 새벽 깊은 새벽이죠. 예. 그 정도 부분까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역시 안착을 못해. 그러면은 타점을 밑으로 한번 더 내려야 될 것 같고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여기서 차라리 그냥 약간 안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이러면서 이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좋아요. 오늘 밤에 어쨌든 중요하겠네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막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방향성에 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방향성을 잡는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연관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오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반응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합니다. 네. 둘 다 지금 오늘 약보합권 하락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쨌든 좀 반등이 나왔잖아요. 네. 이러면서 엔비디아 뭐 실적을 보고 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뭐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여전히 뭐 확고부동 1위다. 안정적인 걸로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의 생각. 네, 반도체 포트를 가져가신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하이닉스만 끌고 왔었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이게 세고 그러니까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삼성전자도 같이 포트에 포함시키셔서 5대 5나 6대 4, 뭐 좋아하시는 비율대로 일단 같이 포트를 맞춰놓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가 DDR5 같은 경우는 가격들이 이제 저점에서 딱 턴합니다. 그러니까 즉 레거시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역학력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위축됐던 메모리 업황들이 이제 턴에서 변할 수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민감하게 움직일 쪽은 삼성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레거시 입장 쪽으로 본다 그러면 그쪽이 맞고 HBM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SK하이닉스가 지금은 다 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까지 해서 HBM3E 뭐 내년까지 다 북아웃되어 있고 HBM4도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된 엔비디아와의 그 밀착 관계 계속 이어진다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흐름들 보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확인돼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하이닉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그런 걸 가능성을 두고 레거시도 따라간다. 그러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포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둘 다 챙기자. 이렇게 보는 걸로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메모리 업황은 메모리 반도체는 돌아갈 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턴할 때가 됐다. 바닥은 통과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도 포트에 조금 어느 정도는 포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이제 대형주 이제 밑단으로 내려와서 요즘 뭐 HBM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서 같이 부각되고 있는 게 유리기판 그리고 또 발열 문제, 엔비디아 발열 문제 나면 냉각 시스템 이쪽으로도 뭐 삼성공조 요즘 너무 뜨겁잖아요. 이런 쪽은 어떻게 봐야 돼요? 삼성공조는 단기적으로 이런 냉각 시스템 쪽으로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까요? 일단 시장이 찾다 보니까 이쪽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일단 이번에 블랙웰 시리즈가 이제 출하가 되면서 문제가 뭐였느냐? 발열 문제였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해결할 게 뭐냐? 유리기판 아니면은 또 이 액체 냉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은 액침 냉각 종목들이 막 움직이다가 이쪽이 아닌가 봐라고 하는 쪽에서 액침이 아니고 액체야. 그러면 액체 냉각은 공냉식이다 보니까 약간 주변에 약간 공조 쪽에 대해서 잘하는 쪽들 이걸 보기 시작하다 보니까 잠깐 공조 뭐 있나 보니까 공조 이름부터는 삼성공조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죠. 거기다 삼성이야. 그죠? 거기다 계열사는 아니지만 그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쵸, 전혀 상관없지만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움직이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업체랑 손붙잡겠다. 공조 쪽에서 같이 손을 잡을 것 같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그것도 뭐냐라고 해서 찾다 보니까 이 종목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엔비디아랑 뭐 한다. 엔비디아랑 뭐 성과 낸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서 나오는 공조 쪽에서는 워낙 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알려진 회사죠. 게다가 또 주가가 안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지. 이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가는 공조 쪽과 영향을 끼쳐서 뭘 들어간다.
그것도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빼고 나머지 비상장 회사들이 더 많았었어요. 아. 네. 그런데 시장은 왜 이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름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게. 네, 그런 삼성 쪽에서 계열사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아닙니다. 원래 근데 이름은 안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꾸겠죠. 예, 네. 지위를 누려야 되니까. 네.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은 좀 오버한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매매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챙기고 이제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유리기판은 다시 안 돌립니까? 유리기판도 처음에는 SKC가 주도를 하면서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삼성 쪽에서 좀 더 신경 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공이 넘어간 분위기죠. 네네. 그런 쪽에서 유리기판도 신경을 쓴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에서 우리도 쓰기 시작한다라는 쪽에 대한 뭐 채택이나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누구한테 발주를 했다, 공급했다. 수주받았다, 뭐 이런 쪽으로 대한 작은 뉴스라도 나오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음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준비 다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유리기판이 좋은 건 알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뉴스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쭉 가다가 지금 줄줄줄 다 고점에서 밀리는 네네, 상황들이죠. 밀렸어요, 다. 네,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물타지 마시고 그런 거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대응을 찾아가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리기판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추세는 이어질 텐데 네. 구체적인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그게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의 단서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삼성공조나 이런 냉각 쪽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좀 무리다라고 네, 아직은 생각이 무리다. 들었습니다. 예. 더 판단해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엔비디아 실적하면서 우리 이 시장에서의 반도체나 이 관련된 HBM 쪽까지 쭉 살펴봤는데 좋은 전략 주셨어요. 답을 잘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